저번 주에 텐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어제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네. 네. 그럼 교무실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요? 네, 그 이쪽 교무실 말고요. 저쪽 교무실 비관이. 네. Let's go. 저번 시간에 네? 해설지요? 해설지 이미 인쇄해 줬었나? 그러면 해설지 똑같은 거 맞아요. 늦게 온 애들 때문에 제가 한 부를 더 인쇄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체크 원 체크. 저번 주에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문제를 안 했죠. 끝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이야기, 그거 이야기하고 좀 봅시다. 자, 제일 마지막 문제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도 왠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뭐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다 해서 뭐 n축 풀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 거리곱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별표해 놓고 써 봅시다. Let's get it.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리곱은 첫 번째 함수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함수값의 거리곱. 말 그대로 우리는 함수값, 이 함수값을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거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함수값을 얘를 거리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부터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 2차 함수를 볼게요. 자, 2차 함수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fx라는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a, x-p에 x-q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p고 여기 q라 하자.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저는 r이라는 값, r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r을 대입하면 fr 뭐죠? fr은 a의 r-p, r-q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볼게요. 여기는 r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했는데 여기가 fr이거든요. fr. 그래서 여기는 이 높이를 내가 h 이렇게 둘까요? 여기를 h. 자, 여러분들 요만큼 거리는 뭐예요? r-p가 됩니다. 요만큼은요 q-r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얘를 L1이라 두고요, 얘를 L2라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r-p, 얘는 뭐지? L1이죠. r-q는 뭐예요? 마이너스 L2가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에 L1, L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요 h의 길이를 거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h는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를 절대값 씌우고요. L1과 L2의 곱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3차 함수 볼까요? 자, 3차 함수 첫 번째 내용은 요겁니다. 요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fx가 최고차항 계수 a에 x-p, x-q, x-r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pqr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특정한 값 w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이 w를 딱 찍었을 때 여기가 뭐예요? 이 함수값 fw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w-p, w-q, w-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L1이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L2, 여기서 여기까지를 L3.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L1, 얘는 L2, 얘는 마이너스 L3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를 H라 두면 요 H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 계수를 절대값 씌우고 L1, L2, L3 곱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x축 아래에 있으면 여기에 뭐만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x축 위에 있으면 뭐만 붙이면 돼? 플러스. 이렇게만 하고 함수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함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칠게요. 자, 여기가 p, q. 그래서 fx가 최고차항 계수 a, x-p에 x-q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아, 물론 여기의 상황은 알죠? 몇 대 몇? 2대 1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L이라 하고 여기를 2L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높이 H는 어떻게 될까요? H는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하고 L 곱하기 2L에 제곱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게. 자, 근데 여기가 P, Q 이렇게 된다고 할게. 자, 이게 2대 1이 아니라 뜬금없이 여기 가운데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L1이라 할게요. 여기를 L2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접하는 곳 제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L2의 뭐야?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L1이 될 거란 말이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요 H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시면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한 다음에 L1에 L2를 뭐 하면 돼?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3차 함수에서의 거리 곱. 저 되나요? 4차 함수 볼까요? 자, 세 번째 4차 함수 보겠습니다.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특수한 상황만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특수한 상황,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렇게 접합니다. 중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자, fx가 a의 뭐예요? 뭐 x-p의 제곱, x-q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p, q. 4차 함수의 성질들 다들 기억하시죠? 어때요?
여기에 딱 내려 꽂으면 여기는 뭐야? 거리가 같죠. 그럼 여기를 내가 L, 얘도 L 했을 때 여기는 요 H를 제가 나타낼 거예요. 요 H는 어떻게 될까 하면 H는 최고차항 개수 절대값 A 해주고 L의 4제곱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3중근을 갖는 상황도 보겠습니다. 뭐 3중근을 이렇게 갖는 상황이 있겠죠. PQ 그래서 fx가 a의 x-p x-q의 세제곱 해서 어때요? 요렇게 잘라서 요 h 하시면 여기가 무엇? L 얘는 몇? 3L 1대 3 되죠? 그래서 H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 개수 절대값 A 하시고 L 곱하기 3L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에 대한 거리곱에 대한 공식이에요. 됐나? 자 그러면 미분계수도 하나 연습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미분계수의 거리곱입니다. 자, 첫 번째 2차 함수, 3차 함수만 볼 거예요. 2차 함수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함수가 있어요. 자, y는 fx가 최고차항 개수 a x-p에다가 x-q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미분해 봅시다. f'(x) 곱의 미분 알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그럼 이렇게 PQ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에서의 기울기를 M이라 합시다. 즉 F'AP 어떻게 돼요? P를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죠. 그럼 여기가 뭐 돼? A에 P-Q잖아. 그쵸? 자 여러분들 요까지 거리를 뭐 L 하면은 얘는 뭐야? 마이너스 AL 이렇게 되죠. 대충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 요거는 확인되죠.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양수고 이렇게 되면 음수. 그래서 여러분들 풀마만 앞에 붙이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최고차항의 거리 곱한 거야. 최고차항 곱하기 거리. 알겠나요? 그럼 3차도 한번 볼까요? 자, 보통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거리곱을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 뭐 t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얘까지 거리가 대입하면 되겠지. 요게 요까지 거리가 뭐야? 또 대입이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 길이에서 요거 길이를 빼는 상황이 돼요. 알겠죠? 이런 애들은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미분계수의 거리곱은 추천할 때 요 x축과 만나는 점에서만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함부로 이렇게 쓰다가 여기 더하고 뺄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거든. 알겠죠? 그럼 3차 함수도 이렇게 생기겠죠? 자, fx가 얘는 어떻게 돼요? a에 x-p x-q x-r 미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f'x 하시면 자, a에 앞에 거 미분 x-q x-r 자 a에 x-p
x-r 그다음 a에 x-p x-q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자, 그럼 봐. 내가 여기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F'P를 구하고 싶어요. 자, P의 인수가 있는 것들은 다 빵되죠. 요 빵, 빵. 이거 P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때요? 여기 A에 P-Q, P-R. 그렇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기가 내가 L1이라 하고 여기를 내가 L2라 하는 거야. 기준점을 찍었잖아. 이렇게 기준점을 찍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창 계수에다가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A에다가 뭐야? L1, L2 이렇게 곱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L1 여기는 마이너스 L2지. 그러면 센스 있게 한번 이야기 물어볼까요? 요 기울기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 L3에 놨게. 여기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될 것 같아요? 요 기울기. 일단 음수지. 뭐 붙여요? 마이너스 A.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L1, L3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확인하고 거리 곱으로 미분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 연속 제일 마지막 문제를 안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교재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 있죠. 이게 이제 어디 문제냐 하면 재작년 수능 문제고요. 재작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책은요? 아, 쉬는 시간 오래 왔어요. 제가 써줄게요. 알겠죠? 자, 16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자연수 A, B 이렇게 해서 fx가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하고요. 이때는 a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b 더하기 9. 자, 여기가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죠? 얘는 x가 2보다는 큽니다. 자, 이래 놓고는 봐봐요. y는 fx와 y는 gx는 이거 y는 t가 있어요. y는 t. 그럼 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이 둘이 만나는 교점 개수가 gt래.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냐면 리미트의 t가 어떤 k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의 gt와 그다음에 리미트의 어때요? k 마이너스로 갈 때의 gt 그다음에 마지막 gk 이렇게 해서 합이 어때? 9. 9개의 교점의 개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조건에 만족하는 k가 딱 몇 개? 딱 한 개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먼저 확인하고 그려봅시다. 됐죠?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 봅시다. f'x
어떻게 되죠? 6x 제곱 마이너스 6. 그래서 0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극값을 갖는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뭐야? 6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길 상황입니다. 됐죠? 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1.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알고 있어요? 몇 대 몇? 2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의 좌표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한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함수가 이렇게 색칠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얘.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y는 9 위에 a의 x-2, x-b를 올려 태운 거예요. 그래서 해가 2랑 b인데 b가 뭐라 했죠? 자연수. 근데 야 2보다 작은 자연수 뭐밖에 없죠? 1. 그럼 b가 1일 가능성이 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만나는 교점의 개수 합이 9개인데 그럼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모양새가 이 이차 함수가 y는 9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요렇게 생기면 여기가 2고 여기가 b가 되겠네. 알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9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 돼요? 여기 빵꾸 뚫고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됐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y는 t가 만나는 교점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얘들이 다 같을 리가 없겠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총 개수가 9개가 된다. 그 k가 하나야. 그 말은 k에서 분명히 뭐가 되고 있다? 불연속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어디를 경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극소 또는 뭐야? 극대. 그래서 나는 극소 극대를 이제 한번 구해봤습니다. 극소값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극대값을 구하면 여기 5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입해봐요. 그냥. 그러면 극소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붙는다 하고 딱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뭐야? b 얘는 얼마? 2 이렇게 돼 있어. 관찰을 한번 해보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 5개. 합이 뭐 돼? 9. 맞잖아. 한 개, 한 개. 밑으로 내려갈 때 좌극하는 어때요? 한 개. 함수값일 때 3개, 3개. 올라가면 5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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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게. 4개, 2개. 안 맞지? 많잖아 너무. 11개. 그 다음 뭐 9개 되는 상황 있어 없어? 없지. 그 K가 딱 언제? 하나. K 값은 그래서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 말입니다. K 플러스 K 마이너스 K 이때 만나는 총 교점 개수 9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얘가 뭐예요? 이차 함수의 함수값. 얘는 2와 b의 중점이죠.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2를 얻다. 얘를 요 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입한 함수값 뭐 나온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근데 나는 방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거리곱을 좀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가 뭐예요? 요것을 요거 빼면 2분의 b 빼기 2죠. 이 길이 같을 거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높이 h가 어떻게 되는 거야? h 길이 얼마요? 9에서 마삼 빼면 얼마? 10이죠. 최고 차항계수 얼마? a. 자연수니까 절대값 할 필요 없겠지? L1, L2 둘 다 길이 같으니까 뭐예요? 2분의 b-2의 제곱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 12. 그래서 식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a의 b-2의 제곱을 한 게 얼마? 48 나오죠? 그럼 우리는 자연수 순서쌍에 대해서 부정방정식을 쓰는 거죠. 자, 일단 48이 될 수 있고
얘는 1의 제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 될 수 있고 12의 2의 제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안 되죠. 9의 배수는 안 되니까 4의 제곱 되네요. 어때요? 3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각각을 계산해봐. A는 48 B는 3 일단은 A는 12 B는 4 일단은 A는 3 B는 6 그러면 A 더하기 B가 가장 큰 값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51 이렇게 푸시는 거야. 됐어요? 할 수 있겠나요? 됐죠? 아니 이 크기랑 이 크기랑 차이가 있니? 그치? 없잖아. 그럼 얘를 여기 왜 설치한 거야? 내게 더 큰데?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곱을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고 좀 이따 3차, 4차 함수의 특성 가면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좀 더 계산을 단축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갑시다. 지워도 됩니까? 네. 자 어차피 이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 현재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책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정리해주는 내용만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평균 변화율은 단순히 여러분들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포커스 2. 자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y는 fx, x는 a에서 미분계수는 하고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f 프라임 a 이렇게 표현하고 미분계수 정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뭐 순간 변화율 그거는 다른 용어를 의미하고 미분계수 정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수식을 의미해요. 그냥 f 프라임 a는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빼기 fa 첫 번째 미분계수 정의고요. 두 번째 미분계수 정의 h로 표현한 거 알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h 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내용 말고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들어갈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떤 들어갈 자리를 조심해라.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 있지.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은 함수값이에요, 여러분들. 왜 제가 함수값 콕 집어서 얘기하는지 알아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하나는 gx가 될 수도 있고 하나 뭐 k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때는 x가 a가 아니고 이때는 x가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얘도 미지수인데 요 식에도 분명히 미지수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또 조심해야 될 게 습관적으로 계산을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 그렇다면요 선생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게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연속하면 어차피 얘랑 얘랑 같으니까 GA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돼. 근데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정의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f의 자리에 대입돼야 될 이 대상은 누구예요? k. 그래서 이거를 함정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낚여요. 그냥 알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그냥 여기 있는 식이 깔끔하다 해서 딱 집어넣고 계산해 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f의 자리에 뭐야? k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주의사항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미분계수 계산법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내신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는. 자, 함수 방정식과 미정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 되나? 함수 방정식과 미정계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포커스 3 함수 방정식 얘가 뭔가요? 하면 우리가 xy f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표적인 함수 방정식 몇 개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f에 x 더하기 y 한 개, fx 더하기 fy. 자, 얘는 뭐를 의미할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fx는 그냥 kx 이렇게 됩니다.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식을 지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이거 알죠? f의 x 더하기 y 이게 fx 곱하기 fy. 자, 얘는 무슨 함수에 대한 함수 방정식? 지수 함수.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함수 방정식 f의 xy. 그래서 f의 x 더하기 fy.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fx는 얘는 로그 함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머릿속에 베이스로 깔아야 할 함수 방정식이고 수투에서 그 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 외 있죠. 그 외. 쟤들 세 개 뺀 그 외. 수투 안에서의 이 함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라고 하면 편미분을 이용하십니다. 자, 편미분이 뭘까요? 하면 네 편, 내 편 하나 한쪽 편에 든다 그 말이야. 알겠죠? 편미분이나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상수 취급하고 한 개는 뭐야? 미지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f의 x 더하기 y. 자, 그게 fx와 f의 y에 더하기 xy 이렇게 돼 있고 f'의 1이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분계수 정의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미분계수 정의로 풀지 않고 얘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편미분을 이용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y를 미지수 취급해요. 그 다음에 x는 상수 취급을 합니다. x가 상수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x를 포함한 모든 식 fx도 누가 될까? 정상수. 죄송해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check this out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순서는 이 미지수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미지수 y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에 x 더하기 y 됐죠? 자, fx는 상수 취급하니까 미분하면 뭐야? 빵! fy는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뭐예요? f 프라임 y xy란 식은 y는 미지수 x는 상수 얘는 계수가 될 거야. 그래서 y에 대한 1차 함수 미분하면 뭐야? x. 자, 이런다면 우리는 두 번째 순서로 y에 0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y에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f 프라임의 x가 누가 되죠? x 더하기 f 프라임 0. 그러면 얘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적용을 해주면 f 프라임 1은 1 더하기 f 프라임 0은 2. 그러면 f 프라임 0은 1이네. 여기가 x 더하기 1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는 거야. 됐죠? 이거를 적분에서도 어떻게 응용을 하냐? x, y에 다 0을 넣어봐요. x, y 전부 다 0 넣으면 f0 0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분했을 때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쵸? 그래서 fx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x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죠. 그게 편미분. 한쪽 편 xy 미지수 중에 한쪽 편을 들어서 미분한다. 알고 있던 사람들은 요거 참고하시고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 문제 풀 때 미분계수 정의로 풀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런 방법 꼭 참고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지워도 되나요? 자, 우리 책 포커스4 이렇게 펴주시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해서 나와 있습니다. 됐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보충 프린트 줬죠. 그걸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할 거라서 약간 교과적인 내용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자, 여러분들 우리가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별하죠? 판단 원칙이 뭘까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원칙 뭘까? 응? 다들 잘 몰라요? 너무 까마득한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되죠. 기억해요. 판단 원칙,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놈의 판단 원칙은 단순하게 우리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돼요. 알겠죠? 즉 f'A가 존재하면 됩니다. 기억해요. f'A가 존재하면 그냥 미분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이 f'A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판단할 때는 뭘 하냐? 그거를 우리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좌미분계수 표현 어떻게 해요?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자, 우미분계수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자,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h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이렇게 같을 때 미분계수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잘 봐. 여기서 이제 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할까가 보일 거예요. 봐봐. 리미트 h가 뭐야? 0 플러스로 가지. 맞아요? 0 플러스로 가면 얘는 뭐가 돼요? fa 플러스지. a에서의 우극한이 0분의 0꼴이니까 여기는 함수값과 어때? 같잖아. 그러면 여기 h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어때요? x는 a에서의 좌극한 값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뭐야? 함수값과 같죠. 그래서 우극한이 함수값 같고 좌극한이 함수값 같으니까 좌우극한이 다 함수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좌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구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0분의 0꼴이 성립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야? 연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x는 a에서 연속이다. 됐나요? 그래서 왜 연속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두세요. 되셨죠? 그럼 단순히 우리가 경계로 나눠지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미분계수 구해서 갔다 갔다 하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디를 할 거냐면 네 번째 미분 불가 케이스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미분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총 케이스가 고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알겠죠? 미적분 포함해서. 수투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첨점. 첨점 뜻이 뭘까요? 뾰족한 점. 이렇게 뾰족한 점이 되잖아. 첨탑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이렇게 뾰족한 점은 여기가 x는 a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지만 오른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어때요? 미분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불연속하죠. 자, 불연속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봐봐요. 극한값이 없다면 이게 0분의 0꼴이 안 되지. 함수값이 없다라고 하면 0분의 0꼴이 안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면 또 0분의 0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불연속도 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왜 불연속하면 미분이 불가한지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약간 이제 동네에서 이제 배웠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까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을 우리가 뭐 부드러운 곡선 또는 뭐 매끈한 곡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서 외워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유는 뭘까 하시면 우리가 y는 세제곱근 x 하시면 얘는 x 세제곱의 역함수예요. 그럼 이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거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y축이지. 이거 지정할 수 있어요? 값 구할 수 있니? 없어요.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 거면 미분이 불가예요. 불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 그렇게도 보면 안 된다고요. 물론 다항함수에서는 예외가 없겠지. 됐어요? 지금 한 페이지 넘기셔서 도함수와 미분법 내가 지금 미분할 줄 모른다. 없죠?
도함수가 뭔지 모른다. 그냥 미분한 함수죠. 없죠. 다 알고 있다고 넘어갈게요. 이미 여러분들 고3, 고2 때 다 했을 거니까 뭐 도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세요. 저는 밑에 다항함수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나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지워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 4점짜리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항함수 추론 문제가 거의 대다수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뭐 다항함수의 특징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다항함수를 우리가 보통 다 어때요?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이죠. 1차, 뭐 2차, 3차, 4차 정도까지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죠.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한다? 연속하고 미분이 가능하죠. 얘가 제일 중요한 성질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약간 어려운 문제들, 뭐 14번 때, 15번 때, 20번 때, 21번 때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인수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항함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핵심적으로 인수 찾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기본적인 인수 찾기들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FA가 0이다. 그럼 뭐예요? X-A가 인수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A도 0, F'A도 0. 얘는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봤죠. FA랑 FB가 어때요? 뭐 K다. 그럼 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두죠? FX 빼기 K. 이렇게 한 식이 뭐를 인수로 가져요? X-A와 X-B의 인수를 갖는 거죠. 얘들은 기본적인 인수 찾기고 약간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때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때, 자, 약간 인수를 조금 고급지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 x-a 분의 절대값 fx 하고 여기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여기가 이제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이 나왔다 하면 고민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하면 돼요. 유도는 했죠. 저번 시간에 유도했어요. 저번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얘도 이제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한테는 단골로 나오는 내용. 자, fx가 역시 똑같은 다항함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가. 자, fx 분의 x-a에 f'x 하고 여기가 n 이렇게 나오는 식의 구조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여기 n이 무조건 자연수로 나올 거예요. 자연수. 알겠죠? 보통은 자연수로 다 나눠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n이 자연수라고 이렇게 나와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fx는 x-a의 n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됐어요? 자, 유도를 좀 할 테니까 잘 봐요. 0분의 0꼴이에요. 맞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fa가 0이 돼야 되니까 fx가 무조건 x-a 인수를 가질 거예요. 근데 그 x-a 인수를 몇 개 가질지 몰라서 제가 x-a에 어떤 p 제곱 이렇게 가정할게. 그럼 남은 식은 모르니까 qx 이렇게 둘게요. 자, 이거 미분해 봐요. f'x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p에 x-a에 p-1 제곱 qx. 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a에 p 제곱에 q'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때요?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밑에 있는 fx는 이렇게 되겠죠. x-a에 p 제곱 qx. 자, 그 다음에 f'에 x-a 곱해줘요. 여기다 x-a 곱해줘봐. 그럼 p에 뭐가 돼요? x-a에 p 제곱에 qx. 그 다음에 x-a에 p 플러스 1 q'x 이렇게 되지 않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x-a의 p 제곱을 인수를 약분하면 얘는 하나 더 남아서 집어넣으면 뭐 돼요? 0 돼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x-a 인수 하나 더 있어서 얘는 a 집어넣으면 0이 돼버려.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p만 남죠. 그래서 그 p가 뭐가 되는 거야?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도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fx는 x-a에 n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요거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항함수에서의 이 식이 박스처럼 등장할 거란 말이죠. 가 조건, 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눈으로 맞닥뜨렸을 때 보자마자 이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 풀 때 스무스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항함수 특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뒤로 넘어가면 뭐 나옵니까? 미분 가능성과 나머지 정리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미분 가능성 이렇게 되는데 이 둘 다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고3이었으면 내신 시험으로 나옵니다. 고2였으면. 근데 이 나머지 정리와 가우스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그냥 뒤에 있는 요 실력 연습 문제에 대해서 몇 개 점검하고 요 프린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알겠죠? 원래는 더 하려 했는데 지금 책이 없는 애들이 있어서 책을 빨리 수령하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